자, 투자 알고리즘 통해서 지금 이 시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잘 버티는 증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또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관세 리스크 선반영일까? 국내 증시 관세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되어서 나름 이 미국 증시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증시가 잘 버틴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 뭐 관세 리스트 뭐 선반영인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시장의 여러 이제 지표들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니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루만 놓고 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뭐 급락한 거 비해서 뭐 선방하느냐 아니냐는 그날의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번 달 시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그 관세 리스크에서 좀 비껴가는 듯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배경은 역시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내 그 정치 어떤 불확실성이 어쨌건 하나둘 지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월요일에 이제 국무총리 뭐 탄핵권도 있었고 어제는 뭐 야당 대표의 일단 뭐 재판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 하나 이제 남았구나. 결국 이제 뭐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심리도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그러니까 3월 17일부터 외국인이 코스피를 현재 기준으로 한 3조 원 정도를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7,600억을 곁들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관세 리스크에도 이제 선방해주는 가장 큰 수급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시장 보면 행복하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개별 섹터나 종목에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섹터에는 갑자기 뭐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별로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방한다라고는 하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급락을 하냐. 네. 이런 푸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업종이나 종목군에서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뭐 종목 선정의 중요도가 좀 높아지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힌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 대비 견조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조금 더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본다면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가 물론 등락폭은 꽤 있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힌트는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안에서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다음은 4월 2일에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데 2단계를 우리가 적용하겠다 이런 멘트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흔들릴까 아니면 이미 관세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트럼프가 간밤에 또 나는 관대하다. 그 영화 300의 그 페르시아 왕처럼 그런 이제 멘트를 좀 했는데 네. 일단 뭐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좀 뭐 완화되는 기대감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반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하지만 이제 또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의 기조랑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외 규정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없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높게 뭐 부여되는 곳이 있고 또 뭐 낮게 부여되는 곳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예외 조항에 대한 언급은 딱히 좀 없는 상황이고 그저 나는 관대하다 이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이제 이걸 어디까지 이제 해석해야 될지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현재 기조에서는 일단은 좀 추가적인 관세 인상폭이 뭐 확대된다라는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일단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트럼프 어떤 관세 리스크의 좀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페르시아 왕이 아무리 관대하다 그래도 스파르타는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캐나다나 멕시코, EU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복 관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증시에 대한 포지션을요. 4월 2일 전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사놔야 되나요? 아니면 4월 2일에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접근할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는 뭐 또 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4월 2일에 뭘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의 패턴이 이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우려로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리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또 매수 기조도 일단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관세 충격으로 시장이 좀 오늘 아침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커지는 우려에서 낙폭을 줄이는 시도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걸 보고 산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관세 어떤 우려가 커지는 구간에서 시장이 좀 낙폭이 과할 때 그럴 때 이제 어김없이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패턴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조에 좀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뭐 4월 2일에 뚜껑 딱 열렸는데 그때 보고서 뭐 예를 들면 순풍에 돋단 듯 뭐 시장이 뭐 안정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뭐 보기에는 또 변수들이 원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빠지면 사겠다 뭐 이런 정도의 좀 기조라면은 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우상향.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는 3% 가까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만 너무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벌써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제 6만 1,000원까지 안착을 했죠. 삼성전자 지금 흐름 봤을 때 꽤 긍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한 6만 원인데 이걸 다시 내줄 순 없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심리들은 그런 걸 분명히 좀 이제 반영해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3월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한 3조 원 정도를 사줬는데 이 중에 2조 원이 삼성전자입니다. 2조 원이 삼성전자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2조 원 이외 다른 쪽은 운수 장비 쪽이에요. 참고적으로. 네. 조선자동차 쪽 많이 사고, 방산주도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금 매수가, 지난 뭐 2주 동안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고, 이제 곁들이는 섹터로, 이 운수장비 쪽이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6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물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사주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된 측면들은 있어요. 약화되는 측면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원 하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지켜줬다는 것은 그동안 좀 삼성전자는 6만 원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이제 지지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6만 원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반등을 이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전엔 기대감이었죠. 그전엔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가시적인 게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에 반영을 시켰던 엔비디아의 콜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뭐 디램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업황 개선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기대감으로 6만 원 위로는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고대하시는 7만 전자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가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6만 원에 대한 어떤 좀 강한 좀 어떤 지지 시도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네. 더 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좀 긍정적으로 소개해 주신 만큼 삼성전자를 좀 접근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떨어지고 있는 가격적 매력이 있는 하이닉스를 접근해야 할까 또 엄마 아빠 질문인데요. 예.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엄마가 좋아요. 삼성전자. 예. 제가 3주째 같은 얘기하고 있죠. 네. 제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주는 요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하이닉스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괴리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괴리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 뭐였죠? 결국엔 그 오매불만 그 엔비디아였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다른 쪽에서 아무리 뭐 실적을 선방해도 야, 너 H배 안 하면 나 너 점수 안 준다니까. 넌 내가 아들로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얘가 엔비디아 쪽에 좀 이게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삼성전자에 이제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지금 주기 시작한 그런 과정이고 사실 오늘 그게 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하루인 것 같은데 오늘 반면에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낙폭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 배경엔 여러분들도 뭐 뉴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뭐 투자를 뭐 취소했다는 네네. 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워딩이 붙었습니다. 뭐가 공급 과잉이겠어요? HBM에 예. 대한 공급 과잉.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그런 쪽에 이제 눌리는 것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HBM을 뭐 팔아본 적도 없으니 엔비디아에 그러니까 뭐 나야 이거 강 건너 불구경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오늘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좀 좋은 모습이지만 반도체 이제 소부장이 오늘 또 좀 약한 모습인 것도 결국엔 그런 노이즈 때문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저 둘 다 좋게 본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신다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나 HBM 향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세워놓으신 분들은 네. 좀 대응을 어떻게 할까도 궁금한데, 어떤 이슈가 나와야 조금 더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HBM 쪽에 좀 호재가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가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 쪽이요. 여전히 HBM이 논리를 주도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의 등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최근에 확인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HM 진영보다는 확실히 레거시 메모리 진영의 쪽에. 예,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수급적인 것도 괜찮고 주가도 좀 상당히 견조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두 논리가 지금 팽팽하게 붙어 있는 쪽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쪽은 물론 엔비디아 퀄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디램 쪽도 업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가 삼성전자는 일단 디램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두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얻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야 비로소 좀 얻는 구간이라고 본다고 하면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다 수혜를 입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HBM 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면 역시나 좀 하이닉스 주가는 밑으로 좀 하방 압력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이제 주목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반도체의 어떤 주도권의 논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여전히 HBM 굳건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아니다. 이제는 레거시 쪽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섹터 내에서도 피하 식별이 분명히 이루어질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어쩌면 지금 그게 그 과도기 중에 일부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게 좀 대표적으로 나타난 하루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신 네. 거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정은 기회일까? 자, 최근에 국내 증시 많이 올랐죠. 어제도 반등을 했고 물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막 상승한 건 아닌데 그래도 미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조정 나오거든요. 살까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2,600 위로는 곧잘 올라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덧뻗지 못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정치 불확실성 있죠. 두 번째 트럼프 리스크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연결지어서 매크로 쪽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SA의 공포라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윗방향을 누르고 있는 변수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뚫고 못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박스권 상단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보통 그때 저가 매수하게 되면 반등은 곧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신다면 지금 상승 종목이나 상승장에 따라가시는 것보다는요.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상당히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상승 시에 매도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급락한 종목들이 다음날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자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지금은 좀 트레이딩 중심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어떤 기본 베이스는 추격 매수가 아니잖아요. 조정 시의 매수, 요 부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의 매수는 일단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조정시 매수 가능 대신에 조금 짧게 보자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죠. 자, 그러면은 뭐 조정시에 매수할 만한 또 특별한 업종이 있습니까?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이외에는 대체로 조정이기 반도체.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물반이라는 말씀을 요즘에 좀 가끔 드리는데 물려도 네. 반도체다. 그럼 다음 주도주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반도체가 주도하지 않으면은 뭐 코스피의 상승은 요원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를 뭐 시장이 상승했을 때 주도주 1순위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도주로 등장했을 때 어떤 논리가 전면에 서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동네는 반도체라는 동네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참 반도체야말로 번지수가 엄청 많은 동네예요. 무슨 헬리오시티도 아니고 말이에요. 막 그죠?
너무 호수가 많으니까 많군요. 예. 어느 번지 수냐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희비 교차가 좀 그걸 좀 저는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네. 어쨌건 지금 뭐 논리 자체는 어떻게 좀 주도권이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으로 보게 되면 현재 기준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삼성전자형 밸류체인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밸류체인의 어떤 밀접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 소부장 쪽에서. 네. 뭐 이를테면 원익 IPS가 삼성전자 전공정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반도체 뭐 디램 테스터 장비, 뭐 SSD 뭐 테스터 장비 쪽 한다고 하면 뭐 엑시콘 같은 종목이 엑시콘. 그러니까 왜냐면 엑시콘은 2대 주주가 YC인데 YC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경기 삼성전자와 좀 상관관계가 높은 쪽. 물론 이제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주가는 변변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군을 이루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좀 두고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좀 반도체를 1순위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기 왕은 반도체가 가져갈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형으로 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올해 1분기의 대장 섹터였던 조선과 방산도 궁금한데요. 늘 말씀 주셨지만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일주일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일단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좀 유상증자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시각을 좀 저는 좀 기대치를 좀 낮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산이요? 예, 방산 쪽도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방산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좋고요. 수급도 아직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이 뭐 꾸준하게 사주는데 뭐 조선주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주는데 물론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뭐 향후에 좀 상승을 좀 암시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조선방산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에 좀 가격 레이트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얘는 이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좋아하냐 누가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나머지가 싫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그런 논리처럼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직은 좀 노이즈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좀 진행되는 단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엑소원, 한국항공우주 다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산 섹터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프로 야구 선수들 볼 때 뭐 셀러리 캡이라는 그런 용어처럼 분명히 좀 비중이 어떤 상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설령 참여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산주의 좀 비중 자체를 늘리지 않는다면 다른 네. 쪽에서 또 수급적인 핸디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현대로템 주식을 팔아서 하나 에어로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급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일단은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전략을 재정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관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히 또 소비주들이 강합니다. 엔터와 콘텐츠주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좀 가져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소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 과도기적인 구간에서의 저는 방어주, 대안 섹터. 저는 이런 정도의 좀 일단 역할로 봅니다. 단기? 예, 저는 좀 단기적으로. 이러다 이제 시장이 방향을 잡으면 분명히 또 이제 시장은 그 방향대로 아마 움직일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소비주나 뭐 화장품주나 엔터주가 움직이는 것은요.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큰 길이 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뒷길이나 지름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작용에서의 어떤 대안 섹터로서의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윗방향을 튼다고 했을 때는요. 큰 길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뒷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치로 좀 이해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소비주에 대한 견해도 얻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